이번 쿠키로그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제작 지원하에 극단 나르는 자동차가 기획하여 선보이는 종합예술과학공연 사이즈에 대한 홍보 및 소개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과학을 뮤지컬, 음악극, 춤 등 여러 예술로 표현하는 종합예술이라고 하니까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방금 말씀드린 사과의 이처럼 전자의 현재 속도와 위치는 동시에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불확정적이죠. 이와 관련된 이론이 저기 계신 우리 하이젠베르크 박사가 발표한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운동은 오로지 확률로서만 기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에는 확률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야. 물리학은 과거, 현재, 미래 인과 법칙이 명확한 결정론이어야 된다고. 그 도박꾼들이라는 확률 노린다고 하는 게 그게 물리가 아니야, 이 사람아. 이 세상을 만드시는 주사위 돌 따윈 하지 않아! 네, 잠시만요. 양자역학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이라면 솔베이 회의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학쿠키 양자역학 네 번째 파트에서도 다뤘던 이 이야기는 빛과 전자, 즉 아주 작은 양자적 존재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표현되어야 할지에 관한 논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총 5일에 걸쳐 진행된 이 논쟁에서 가장 뜨거웠으며 거장 아인슈타인이 본격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날은 마지막 날인 5번째 날이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순간 무슨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정말 만나보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과학쿠키는 운 좋게도 이 당시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우리들에게 선보이고자 하는 예술가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직접 만나뵈러 이번 쿠키로그에서 가보았습니다. 이번에 아인슈타인을 맡게 되셨잖아요. 네. 이번 역 하시면서 아인슈타인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들면서 총 연출을 맡은 김진성 배우가 아인슈타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맡게 되었고요. 아, 그렇군요. 연기하면서 포인트는 사실은 이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의 과학자고 과학적인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퀀텀 어페어에서는 빌런입니다. 그래서, 빌런이에요? 네, 그래서 양자역학을 부정하고 또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닐스 보어를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최대한 아인슈타인으로서 기성세대가 되어서 신진 과학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또 무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빌런의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어떤 과학적 주제를 다루실 건가요? 이번 저희 양자전쟁 퀀텀 어페어는 네. 192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던 솔베이 회의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솔베이 회의. 네. 그 중에서도 아인슈타인과 그 닐스 보어의 그 전쟁이라고 불렸던 그 얘기를 담고 네. 있고요. 보어와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을 했었잖아요. 네. 그 내용이 제가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공연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역을 하시나요? 머리는 그렇지 않지만 옷은 약간 보시면 닐스 보어 같이. 네, 닐스 보어 같은 딱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네. 네. 그렇게 닐스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객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로 재밌게 보셨어요? 우선은 그 기대를 버리시고 보는 게 제일 기대를요? 좋은 것 같은데 네네. 농담이고요. 네. 저희 과학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양자역학, 현대 기술에는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이제 1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다뤘다는 점, 거기에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아인슈타인 등장을 하고 현대 기술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양자역학을 다뤘다는 거, 그것을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고 잘 들리게끔 저희가 연극을 좀 꾸며봤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잘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장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특히 아인슈타인은 유독 공이 정말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공연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열리는 공연은 종합과학예술 공연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연극과 음악극 그리고 뮤지컬과 안무 등 다양한 예술 공연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공연들이 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참 관심이 많은 주제이자 이제 대중과학에서 빼먹을 수 없는 주제인 뇌과학 역시 이번 공연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뇌과학 시점이라고 하는 뮤지컬에는 어떤 과학적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나요? 우선 뇌과학이라고 하면은 처음 들었을 때 되게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불편하고 어려울 것 같잖아요. 사실 뇌과학이 일상생활이랑 되게 맞닿아 있고 흥미로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배고픔은 배가 느낀 게 아니라 뇌가 느끼는 거란 걸 알고 계시나요? 그쵸. 네, 사실 그쵸. 우리 모든 걸 다 뇌가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다이어트에 관한 거와 만인의 관심사인 사랑.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는가? 그거를 뇌과학 시점으로 파헤쳐 보는데 패러디도 있고 네. 노래도 있고 재밌는 연기도 합쳐져서 아주 재밌게 풀어냈습니다. 있나요? 있죠. 그래요? 그거는
공연 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도 뇌과학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또 저희가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그쵸. 이미지였는데 뭔가 뇌가 자체가 복잡하니까. 맞아요. 막상 이제 마주하고 또 알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뇌과학이 밀접해 있더라고요. 보통 생각하면 이성과 또 감정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뇌과학을 접하다 보니까 감정 또한 이성과 마찬가지로 감정 또한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더라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뇌과학을 좀 더 쉽게 접하고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떤 게 관람 포인트일까요? 과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은 멀게만 느끼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실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식욕에 막 휩싸인 자아와 네. 그리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막 충돌하는 거를 그 장면을 패러디를 통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런 것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 공부를 해본 여러분들이라면 뉴턴의 3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3가지 법칙이 있었던 것 같다는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이작 뉴턴이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우주 관측 데이터와 운동의 패턴을 수학적으로 정리하여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관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힘이라는 개념, 작용, 반작용이라는 개념들을 배울 수 있어요. 이 법칙들이 뭔가 우리의 일상과 닮았다는 인문학적 상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상상을 음악극이라는 장르로 이번 공연에서도 표현하신다고 합니다. 일단 이 뉴턴이라는 게 이게 뮤지컬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라고 들었어요. 딱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뉴턴을 소재로 네. 음악극을 하실 건데 이걸 어떻게 담아내셨나요? 뉴턴 3법칙이라는 게 이 네.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생각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사람이 살아갈 때도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승혜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이 인물이 남자친구한테 차여서 시게 데인 그 상황, 슬럼프에 빠진 그 상황이 시게 마치 되었군요. 꽤 좀 세게 닿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마음 아픈 상황에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잖아요. 네. 여기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마치 관성의 상태 같더라고요. 관성이라는 게 그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있는 거. 멈춰 있으면 가만히 멈춰 있는 대로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게 관성이잖아요. 근데 슬럼프가 딱 그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슬럼프라는 게 주변에서 누군가가 툭 쳐주면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도움이. 그쵸. 관성도 마찬가지로 멈춰 있는 물체에 힘을 툭 가면 움직이거든요. 인생의 상황들, 특히 사랑의 상황들이 뉴턴의 법칙과 유사하구나로 하나씩을 풀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칙, 3법칙도 결국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인데 사랑에 빠지고 마음이 깊어지는 과정에 다 녹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승혜가 지금은 아픈 상처를 입었지만 어떻게 뉴턴의 법칙을 통해 사랑을 극복하는지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담은 음악극입니다. 승혜신가요? 아니요, 저분이 승혜입니다. 뉴턴의 운동 3법칙? 이러면 되게 뭔가 물리 엄청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좀 얼어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쵸. 저희는 힙합과 판소리를 그 극 속에 넣었어요. 힙합이랑 판소리요? 네네. 오. 그래서 힙합으로 이제 관성의 법칙을 좀 재밌게 좀 풀어냈고요. 또 요즘 판소리가 좀 대세이지 않습니까? 봄 내려온다. 예, 그래서 이날치. 봄까지는 안 내려오는데 한 중턴까지 한 토끼 한 마리 내려오는 정도로 예, 작용 반작용을 이제 판소리로 재밌게 꾸며본 극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공연의 피날레는 과학 퍼포머로 활동하고 계신 여러 다양한 예술가분들께서 마치 융합과학처럼 융합예술로서 마무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공연들을 거의 아우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준비하신 퍼포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 공연에서는요, 저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네. 댄스 퍼포먼스에도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계면화학 댄스. 계면화학 댄스? 네. 물과 기름을 섞어서 계면? 계면화학. 저희가 아는 그 계면화학을 진짜요? 설명하는 거를 춤으로 만든 컨텐츠인데 진짜요? 올해 처음으로 그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오, 신기하다. 네. 그거랑 이제 이거 엔딩 퍼포먼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봇 홈쇼핑이라고 인공지능 로봇을 파는 거를 개그 코미디로 이제 소재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로봇을
무엇을 담당하시나요? 제가 로봇을 담당하고 시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시리를 담당하시나요? 봇담이라고 해서 봇담이 대답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뭐 오, 이렇게 그렇구나. 하는 그런 개그 코미디 과학하고 연계돼서 하고요. 특기를 재즈라고 적었는데 솔직히 1도 모르거든요.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네네. 너무 행복해요. 솔직한 게 매력이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콘텐츠 기획을 하면서 점선면이라는 기본 단위를 다뤄보고 싶었는데요. 점선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댄스 장르는 한국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과학적인 부분은 유전자의 발현 과정을 점과 선과 면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DNA 선이라는 과학 무용극을 기획하게 됐어요. 그래서 엔딩 퍼포먼스에서도 한국 무용적인 움직임을 주로 맡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영상에도 피날레를 장식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과학예술융합에서 어떤 걸 보여주실지에 대한 홍보 부탁드릴게요. 이번 저희 공연은요, 여러 가지 장르가 한데 묶여 있어요. 뮤지컬도 있고 또 무용극도 있고 음악극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술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데 그 예술들이 과학이라는 주제로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렵게 그리고 또 멀게 느껴졌던 과학을 이번 공연을 통해서 가깝게 더 친근하게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도 공연을 너무 좋아하는지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로에 과학 관련 공연이 열릴 때면 자주 찾아가서 즐기곤 했었는데, 올 한 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당장 커피숍도 못 다니는 시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공연처럼 온라인으로 다양한 배우들과 연기자들 그리고 예술가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너무나 감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른 예술도 아니고 과학이라는 테마로 예술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제 채널에서 홍보를 안 할 수 없더라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제작 지원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공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누구나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마음껏 즐기실 수 있다고 하니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이번 공연을 온택트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과학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